자, 안녕하세요. 스파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sektion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능률 김성곤. 자, 이번 시간은요 5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본문 03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왕이 이제 그 hermit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답은 안 주고 삽들고 이제 삽질시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구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보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이렇게죠. awake라는 말은 이제 잠에서 깨달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awake가 잠에서 깨달은 말이고, get up이 이제 침대에서 이제 몸을 상체를 일으킨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일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아침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the man was staring at him. 누굴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왕을 봤겠죠. 왕을 한번 지그시 쳐다봤어요. Forgive me, the man begged.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남자가 이제 beg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간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의미로는 구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할 때 beg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자, I don't know you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The king replied. 나 너 모르는디? 라는 얘기죠. I have no reason. 난 아무 이유 없다. 뭐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너를 용서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형용사 적용법이네요. 너를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the king replied. 왕이 대답을 했어요.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The man answered.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During the last war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이렇게 되죠. 남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During the last war, 이제 지난 전쟁 동안에 You killed my brother. 그죠? 내 형제도 죽이고 took my property. 내 재산도 모두 뺏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정말 진짜 철천지 원수겠죠. 근데 When I knew that이야를 알았을 때 뭔 that이야? You had gone. 즉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죠. 가고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이제 떠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알았던 사실과 이제 여기서 you는 이제 왕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왕이 떠난 걸. 왕이 미리 떠나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내가 안 시점보다 왕이 이제 뭐라고 하는 얘기죠? To see the hermit. 이제 이 현자를 만나러 떠난 것이 더 먼저 있었던 시점이니까 요거 이제 시제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대과거의 용법으로서 과거 완료를 써준 거가 되겠죠. 자, 네가 이제 이 현자를 보러 이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I decide to kill you.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어디서요? On your way back. 너 돌아오는 길에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복해 있었다는 얘기죠. However, 하지만 I came across your body가 come across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와 마주치다라는 얘기가 되죠. encounter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혹은 run into라는 말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그냥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호위병들하고 만나게 됐다는데 네 호위병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들이 나를 뭐라는 얘기죠? 알아보고 wounded me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wound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죠. 근데 이게 동사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아주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는 이건 지금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o를 뭐로 해석해준다? 그들. 다시 말해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겠죠? 그 bodyguard를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although I escaped. 나 이제 비록 탈출은 했지만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무슨 시제가 하나 나오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하나 나오고 있게 되겠죠. I would have died. 나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니까 if you hadn't saved my life가 되겠죠. 네가 나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난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반대로 나의 목숨을 구했고 나는 죽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뭐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정법을 학생들이 좀 은근히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정법이 도대체 뭔가 했었습니다만은요. 근데
가정법은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쉬운 스타일의 문형이자 시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이 뭐야 영어 능력 시험에서 이제 가정법이 이제 다뤄지긴 하는데 잘 다루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그냥 순전히 암기예요. 그냥 모양이 다시 말하면은 모양을 아느냐 모르냐 이제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지 이건 이제 영어 시험이라고 보기에 어떻게 좀 민망한 부분도 있어요. 왜 더더욱이나 그러냐면은 가정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법들은 이 문어체와 구어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법은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그런 형태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평생 몰라도 되는 그런 규칙들밖에 없어요. 몰라도 아예 뭐라냐 됐죠? 영어를 하거나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때문에 가정법은 순전히 뭐다?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의 모양을 기억을 하신다? 그렇죠. 이 동사들의 모양에 따라서 뭐다? 이 가정법의 모양, 가정법의 종류가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동사의 모양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now 이제 my son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이제 나의 아들과 내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은이니까 비록 이제 지난 전쟁 동안에 이제 뭐 내 가족들하고 내 가족들 죽여버리고 이제 그 내 재산을 몰수해 갔지만 오늘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는 너를 섬기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the king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가 되겠죠. 자, pleased라는 말이 하나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과거 분사가 하나 툭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뭘까요? 분사 구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시는 단락들에서는 시제에 관련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기뻐했어요. 기뻐서라는 얘기죠. 기뻐서 뭐 용서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큰 덩어리로 따지면요. 다시 말하면 앞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제일 만만한 as 쓰고 as he was pleased to 뭐뭐 하게 되어서 기뻐서 그 사람이 용서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서해주고 promised to restore라는 얘기는 다시 회복시켜주다는 얘기겠죠. 그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뭐 하는 게 기뻤냐 하면 뭐 하게 되어서 기뻤다. To have made friends. 여러분 여기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어쨌든 뒤쪽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have라고 하는 동사 원형도 있는데 여기 pp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이제 have pp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죠. 요거의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o have pp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요걸 갖다 우리는 무슨 부정사라고 얘기냐면 이걸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료 부정사가 뭐냐면요. 문장의 시제보다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투부정사는 아시다시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promise to 이 뒤쪽에 걸 간단히 예를 들어서 promise to restore 즉 회복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약속을 한 시점과 이 동작이 시제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데 근데 여긴 잘 보세요. 기뻤어요. 뭐 해서 기뻤다? 친구를 make friends 친구를 만들게 돼서 기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친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이제 칼에 찔린 사람이 이제 왕이 구해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적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막 이제 이 사람 형제도 죽이고 재산도 다 뺏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서로 친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먼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예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섬기게 되는 나의 일종의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기뻐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건의 발달상 이 사람과 이제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왕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발생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부정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장에서의 기본 시제보다 더 먼저 있었던 어떤 동작을 부정사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부정사를 쓴다? 완료 부정사라는 것을 쓰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 그렇죠. to have pp의 모양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요. 한 두세 번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즉 자기 자신의 그의 이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적과 되게 아주 쉽게 이제 친구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기뻐하여서 왕이 뭐 했다는 얘기죠?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 되겠죠? After man left, 남자가 떠나고 나서요. The king went outside, 밖으로 나왔어요. 뭐 하려고요? To talk to the hermit. 되겠죠? 그 현자와 이야기하라고 이제 뭐라는 얘기다?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The king said. 되겠죠?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인데. I beg you, 간청합니다. 너에게 네가 뭐 하라고 내가 간청한다. To answer my questions가 되겠죠. 제 질문에 답 좀 해달라고 제가 간청드려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하나 수거 패턴을 뽑아낼 수 있죠. beg A to 동사 원형하면 A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간청하다, 빌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said the hermit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뭘까요? 그렇죠. 그 질문들 얘기를 하죠. 그 질문들은 당신이 가진 그 질문들은 have already been answered. 이미 답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답이 되었어요. 라는 얘기죠. 뭐뭐들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이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완료 시를 쓰고 그렇게 된 상태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의미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쓴 케이스가 되겠죠. What do you mean? The king asked. 뭔 소리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if you hadn't helped me, you would have left. And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you. 되겠죠? 여기까지만 딱 꺼내서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오죠?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 시제인 had pp가 나오고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죠. 또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게 되겠죠. 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거나 안 했었으면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If you hadn't helped me, 너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더라면 하지만 도와줬죠. You would have left. 너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죠. And the man would have attacked you. 그 남자가, 이 사람이 구해준 그 남자가 너를 공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았죠. Therefore, 따라서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이러겠죠. 그래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다? 언제였냐 하면은요. You were digging이다. 즉 네가 땅을 파고 있을 때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지금 뒤쪽에 왼절은 무슨 품사절로 따지면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보호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간혹가다 이런 걸 묻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이게 품사절이 어떤 품사절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되게 쉬워요. 그게 어떤 품사 자리인지만 알면 돼요. 선생님 이게 어떤 품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was는 기본적으로 이 형식 동사죠. 여러분 이 형식 동사 뒤쪽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형용사절이면 이제 보호가 될 텐데 형용사절은 아예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더더군다나 여러분 형용사절은요 이제 보호로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 형식 다음에 이제 문장이 온다 치면 항상 뭐다? 그렇죠. 이건 명사절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자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형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 치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른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되겠죠. 내가 가장 뭐라는 얘기가 됐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너한테 일 시켰으니까. 아니면 너 안 그랬으면 갔을 텐데. 아니면 너 죽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helping me 나를 도와준 것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나를 도와준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으면 너는 갔을 테고 너는 그 사람 공격을 받아서 죽었을 테니까. 라는 얘기죠. 그 후에 later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cared for the man.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the most important time 이제 가장 중요했던 때는 뭐다? was when you care for라는 얘기는 돌봐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 사람을 돌보았을 그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종류의 품사절이 되겠죠. 명사절이 되겠죠. If you hadn't helped him 너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라는 얘기죠. 여기 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쓰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 지문에 한 과에 여러분 그 하나 이상 어떤 한 문법 규칙을 가진 문법적인 특성을 가진 문장이 2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문을 가지고 통해서 뭐라든지 그 문법을 공부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죠.
자, he would have died가 되겠죠.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되겠죠. 자,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돕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died.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죽진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고 helping him 그 사람을 도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remember, this is only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Now가 되겠죠. 기억해라, 잊지 마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가 되겠죠. 자, 중요한 때가 딱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인터넷 한때 옛날에 그 뭐 이상한 좀 그럴싸한 게 뭐냐, 그 약간 허세 부리고 싶을 때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었죠. 뭐 현재가 괜히 현재가 아니다. 뭐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present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present의 명사적인 의미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뭐 중요한 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죠. 대충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So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doing that person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the person that you are with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규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맞는데요. 지금 누구의 목적어라는 얘기 됐죠? with라고 하는 이제 with의 전치사의 목적어를 얘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사람이니까 뭐 사람인 경우에는 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who를 쓰지 않고 who나 whom 같은 걸 쓰지 않고 that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의 말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이라든가 이제 뭐라지 하나의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물, 무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the person은 생물, 무생물의 개념이 아니라 생물, 무생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표면적인 의미로 보아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상,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되면서 that을 써주는 것이 되게 바람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는 앞으로 당겨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with라는 말을 쓰고 이제 with 플러스 이제 관계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됐던 관계사가 전치사와 달라붙게 됐을 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받는다? 이 관계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당연히 있겠죠. 그 선행사가 예를 들어 사물이면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를 써야 되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를 써야 되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whom만 쓰자라고 하는 아예 이건 이게 정해진 규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솔직히 저도 이유는 잘 몰라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예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다시 말하면 전치사와 관계사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m을 쓰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with를 앞으로 당기면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 The person with whom you are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너와 같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doing that person 이제 그 사람에게 good 여기서 여러분 good은 여기서 명사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do도 여러분 사형식 동사의 한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뭐뭐에게 뭐를 해주다 즉 사람에게 어떤 사물을 해주다. 그래서 good은 여러분 명사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선행 아니면 막연히 좋은 거 그걸 뜻할 때 우리가 good을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is 뭐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요. 이제 5과의 내용은 모두 마쳤는데 오늘 여러분 공부하셨던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뭐 있었었죠?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 3번 정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겠죠. 이건 상당히 고급 문법입니다. 사실상은요. 이 현재 존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능력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는데 이제 간혹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학교에서는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우셔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문법 시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그냥 아예 대놓고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사구문들 몇 개 있었었죠.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두 번이 등장을 했었었죠. 앞에서 한 번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 지문 안에 들어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들은 그냥 이거는 대놓고 그냥 암기를 해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 내용의 구성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문법적으로도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상당히 중요한 종류의 문법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자질고려한 것들. 자, 두가 사형식 동사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굿은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게 명사로 쓰일 때 이게 선이다, 선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규칙.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좀 길게 설명드렸던 거 있었죠. 요거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좀 다시 여러분 돌려보시고 필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